믿으시겠어요? 월급 450만 원짜리 영국 공기업 일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영국 본사에서는 제가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제 월급은 320만 원인데도 영국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에선 난방비만 월 250만 원이었으니까요. 아시나요? 유럽 최고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동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이웃집 할머니는 난방비를 아끼다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영하 10도에도 반팔 입고 생활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엘리자베스 브라운입니다. 전에는 한국을 야근 문화 심한 비효율적인 남성 중심 사회로만 알았어요. 대학 시절 교수님은 늘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했고 저도 모르게 깊은 편견이 생겼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영국의 절망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제가 어떻게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부터 화해까지 영국 청년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알려준 한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난방비 청구서를 받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5% 폭등한 요금에 그달 식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선진국 영국의 민낯은 참혹했습니다. 2022년 런던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어요. 그건 단순히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영국 에너지 위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난방비가 무려 45%나 폭등했고 공기업에 다니는 저의 월급은 3년째 동결 상태였어요.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 2,500파운드였던 런던 월세가 어느새 4,000파운드로 치솟았어요. 한화로 무려 6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영국 공기업에서 일하던 저는 월급 대부분을 집세와 난방비로 쓰며 살림살이 크기를 점점 줄였습니다. 처음엔 고기를 끊고 다음엔 유제품을 줄이고 나중엔 신선한 과일조차 사치가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했고 회식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문화가 되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웃집 마가렛 할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77세였던 할머니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히터를 끄고 지냈어요. 그러다 한겨울 심장마비로 고독사했죠. 발견 당시 할머니 집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던 그 온화한 미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의 모습인가? 영국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에너지를 절약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TV에서는 연일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에 대한 뉴스만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어요. 한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는 집에서 반팔 입고 지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부자 동네의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보통 한국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영국에선 문명국가의 기본인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워진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때때로 인생을 바꿉니다. 한국 청년들의 일상 영상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비싼 월세 때문에 고통받던 제게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영상이 추천되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니 월세가 고작 30만 원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청년수당이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한다고요? 영국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영상 속 한국 청년은 임대주택에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고 했어요. 교통비는 청년 할인으로 20% 저렴하게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제도 문화생활 할인 혜택까지 있다니. 영국 공기업에 다니는 제게도 없는 혜택이었어요. 처음엔 과장된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영상과 기사를 찾아볼수록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영국 정부는 난방비 지원금으로 고작 400파운드 한화로 약 65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했을 뿐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전무했습니다.
한국의 청년 정책을 알아볼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왜 영국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 없었을까요? 오히려 한국을 경쟁적이고 삶의 질이 낮은 나라로만 묘사했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거죠. 대학 시절 교수님은 아시아 국가들을 선진국을 모방하는 후발주자로 폄하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야근 문화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남성 중심 사회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하는, 어쩌면 영국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그날부터 한국 기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교사나 번역가가 아닌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원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이력서를 작성하고 용기를 내어 한국 기업들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한 기업으로부터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난방비 폭탄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의 삶을 지원해주는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영국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 속에서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상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까지 연습했지만 면접관의 첫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며 밤새 한국 기업 문화를 공부했어요. 면접 시작 2시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화면에 면접관 3분이 나타났죠. 반갑게 인사하는 순간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영국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에 준비해둔 답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질문의 요점을 놓쳐버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20분간의 면접이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국행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그날 저녁 또 다른 난방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전월 대비 15% 더 오른 금액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한국 기업들을 검색했어요.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뿐만 아니라 간단한 자기소개도 연습했고 에너지 정책, 국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정리해 스크립트까지 만들었어요. 2주 동안 매일 5시간씩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영국 친구들이 주말 술자리에 초대해도 모두 거절했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봤죠. 한국에서 새 출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2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면접 제안을 받은 거예요. 실패의 쓴맛을 알기에 더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한국 기업 문화부터 비즈니스 매너까지 모든 걸 공부했어요. 2번째 면접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이번 도전이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새 삶을 꿈꾸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그토록 비효율적이라던 한국인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놀란 것은 와이파이였습니다. 로밍도 없이 공항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에선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데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해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미리 알려준 지하철 앱으로 쉽게 길을 찾았어요. 지하철은 깨끗했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선 기차가 20분 지연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임시 숙소인 게스트하우스도 놀라웠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온돌이라는 시스템이었죠. 영국에선 방 하나만 겨우 데울 수 있는 히터를 틀어도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여기선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원룸 찾기에 나섰어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첫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런던에서 제가 살던 비슷한 크기의 스튜디오는 월세만 2,800파운드, 한화 약 450만 원이었거든요. 게다가 보일러 고장이 잦아 추운 날이 많았는데 여긴 바닥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던 날 맨발로 바닥에 서서 온기를 느끼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선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야 했는데 여긴 달랐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외국인이라 비싸겠지 걱정했는데 3만 원으로 진료와 약까지 받았어요. 영국의 국영 의료 시스템인 NHS 예약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긴 당일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말한 비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따뜻한 나라였어요. 첫 인상만으로 이미 한국에 반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면접도 실패했습니다. 기술적 질문에서 답변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어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한국에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임시 비자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취업 사이트를 뒤졌어요. 하루는 한남동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무슨 일 하세요? 그렇게 알게 된 지민 씨는 제 상황을 듣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지민 씨는 자신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해외 사업팀을 확장하고 있어요. 한번 지원해 보세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민 씨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한국식으로 다시 작성했어요. 전에는 영국식 이력서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포맷을 선호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번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민 씨가 알려준 예상 질문들을 바탕으로 매일 밤 연습했어요. 면접 당일 지민 씨는 회사 앞까지 데려다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면접장에 들어서자 긴장이 되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질문에 차분히 답했고 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주다니.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이렇게 품어주는 곳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지민 씨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은 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처음으로 한국에서 희망을 봤어요. 설령 이번에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온돌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낯선 일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비자 발급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전 직장 경력 증빙 서류가 문제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국 본사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국 본사는 이미 제가 퇴사한 상태였고 인사팀과 연락이 쉽지 않았어요. 급히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고만 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회사에서는 빠른 서류 제출을 재촉했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을 시작할 수 없고 그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지민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영국 대사관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영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절박한 상황을 영어와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니 마음이 움직였는지 특별히 임시 증빙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회사로 달려갔어요. 인사팀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비자 신청을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임시로 처리하고 정식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기로 하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국이었다면 규정대로만 처리하고 끝났을 텐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비자가 나오기까지 불안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고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비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민 씨는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을 보내왔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유연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진짜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월급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더욱 춥고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다며 만류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던 거죠. 출국 전날까지도 말다툼이 있었어요. 첫 월급 중 일부를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국보다 따뜻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부모님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처음엔 부모님이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 설명하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2달 후 부모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공항에서 만난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을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데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요. 영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지민 씨의 도움으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허리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영국에서는 진료 예약만 3개월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고 MRI 검사까지 당일에 가능했습니다. 검사 비용도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하셨습니다. 네가 옳았구나.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어디서나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이 모든 것이 부모님께는 신세계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미안하다. 아빠가 널 잘못 이해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니의 반지였어요.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반지야. 네가 가지렴. 새 출발을 응원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의 갈등, 한국행을 반대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화해로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으로 한국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은 한국의 모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살까 생각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할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네가 자랑스럽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값졌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후 회사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저에게 일자리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 새로운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온 나라에서 이제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회사에서 저는 한국과 영국을 연결하는 청년 지원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영국 청년들에게 한국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상사는 제 아이디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멋진 생각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제 한국 생활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족과 친구들만 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글이 영국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는 영국 청년들에게 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나 봅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나요? 청년 지원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나요? 매일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답장하려고 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온라인 미팅을 열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점점 더 많은 영국 청년들이 한국행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영국인을 위한 한국 취업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비자 신청부터 주거찾기, 생활비 계산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 공영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다룬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온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생존이 아닌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연락해 왔어요. 저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청년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2주간 한국 문화와 기업을 경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희망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희망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국에서는 난방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제가 이제는 국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 가능성, 그리고 희망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로 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